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공교육의 기능과 발달, 그리고 그 위기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교육 제도의 기능 혹은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공교육 제도의 핵심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평등 이념을 구현했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공교육이 평등 사상에 토대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등 사상은 소수의 특권 계급을 위한 교육으로부터 일반 시민을 위한 교육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가 관여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바로 공교육 제도를 통해서 국민을 통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보편적 사회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하였다는 것인데요. 보편적 사회란 뭐 간단히 설명하면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 의식이나 정체성을 갖도록 어떤 한 사회의 공통된 감성과 신념을 뭐 내면화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교육 제도를 통해서 통일된 규범과 어떤 지식을 가르치면서 보편적 사회화가 가능해졌고 또 이를 통해서 국민의 공동체 의식과 동질성 등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통일된 규범과 사고방식을 공유하면서 결속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자, 셋째는 산업화에 그 필요한 인력 양성에도 또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산업화에서는 아마 대규모 인력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인력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죠.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생산성 있는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자본가들의 어떤 노력이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의무 및 무상 교육을 가능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의 수공업 체제가 아닌 공장제 대량 생산 체제에서 거기서 요구하는 기본적 자질을 노동자들에게 교육하는데 국가 주도의 공교육이 크게 이바지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우리는 공교육의 발달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대중교육입니다. 공교육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국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모든 개인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의 근대 공교육은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에서 출발하였고 개별화 교육이나 소수 엘리트 교육이 아닌 대중교육을 지향하였으며 국가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이념과 목적을 추구하면서 통일성에 따라 운영되므로 보편 교육의 성격을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의무 교육입니다. 뭐 의무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는 근대 국가의 존속과 발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확대되었는데요. 국민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국강병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까지 부각되었답니다.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는 공교육 제도에 의해 모든 아동에게 통일된 규범과 지식을 가르치는 초등 및 중등 교육 의무제가 수립되었고 또 이런 것들이 확립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평등교육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과거 시민혁명은 만민 평등 사상을 내세웠죠. 이러한 평등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있어서 보편적
평등 교육이 당연히 마련되었겠고요. 그래서 공교육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특정 개인이나 계층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누구나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답니다. 또한 공교육 제도는 평등에 있어서 교육 기회의 평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의무 교육. 그래서 이것을 실시하고 고등학교까지 상당수 취약할 그런 기회를 제공했답니다. 또한 공교육 제도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또 다양한 교육 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교육의 여건의 평등과 교육 복지의 실현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라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공교육의 발달 중 대중, 의무, 평등 교육으로 나눠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교육의 위기와 그것에 대한 다양한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이 위기에 빠졌다라는 것, 여러분도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공교육의 위기는 1980년대 이후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온 것입니다. 교실 붕괴라는 말, 여러분도 어디선가 들어봤을 겁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 실패, 탈학교 현상 등으로 표현되고 있답니다. 자, 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먼저 교실 붕괴는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지켜야 할 질서가 무너지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랍니다. 설마 교실 붕괴 현상에 현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동참한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학교 실패는 학생들의 성적 부진, 잦은 결석, 유급, 퇴학 등 학교에서의 학생 실패에 관심에 초점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탈학교 현상이란 학교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대안학교, 재택교육 등이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어서 이런 공교육의 위기와 관련하여 네 가지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이러한 공교육이 위기에 처했을까요? 첫째는 이겁니다. 공교육의 본래적 이념의 위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산업 사회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공교육을 통해 누구나 알아야 할 보편적 내용을 전달하여 사회를 통합하고자 하였답니다. 이것이 바로 공교육의 이념이었죠. 본래적 이념이었죠. 하지만 지금과 같이 다양성을 지향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그것이 어떨까요? 그렇죠.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공교육으로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인간으로 기르는 것이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입장은 이겁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학교 기능의 상실입니다. 이 또한 앞서 말한 것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과거의 학교는 지식과 기능 습득의 경험을 제공하는 유일한 기관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제공하는 지식들은 어떤가요? 그렇죠. 인터넷, 특히 요즘은 유튜브라는 플랫폼 등 다양한 지식 채널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기능이 점차, 그렇죠, 상실돼 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 공교육에 대해서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불신, 다시 말해 공교육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면서 비롯되는 것이라 봅니다. 불신을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나 학생 집단에서의 어떤 가치관이
변화되었거나 또한 공교육 내에서 다루지 않는 학생 개별적인 학습 내용의 것들에 대한 또 교육적인 요구가 상승되고 또 이것을 적절히 맞추지 못하는 공교육에 대한 수요자가 점차 만족하는 것들이 저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공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위기에 직면한 공교육에 대한 어떤 대처와 이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은 이러합니다. 공교육의 위기에 대해서 미국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가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고 있음을 알고 2002년에 아동 낙오 방지법을 확정하였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일반 교육 과정에서 낙오하는 학생이 없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한 것입니다. 다음 영국에서는 모든 학생의 보다 높은 교육 수준 성취를 목적으로 한 교육 개혁을 추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공교육의 질적 저하에 대한 위기를 직면한 영국이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다음 학교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재택교육을 들 수 있겠는데요. 재택교육 아마 여러분도 이제는 잘 알고 그리고 모두 경험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재택교육은 더 활성화될 것이라 예상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공교육 제도의 획일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하려는 움직임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마그넷 학교와 헌장 학교, 그리고 영국의 교부금 지원 학교, 그리고 호주의 미래 학교 등이 여기에 또 속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학교에 대해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자면 먼저 마그넷 학교란 자석이 금속을 끌어당기듯이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을 다양한 지역에서 끌어들여 지역과 인종 간의 학력 편차를 줄이기 위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립학교를 의미합니다. 자, 다음 헌장학교란 협약 학교라고도 하는데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립학교로서 운영에서는 자율성을 지니는 독립적인 학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 다음 교부금 지원 학교는 중앙 정부로부터 받은 정부의 교부금으로 운영되나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학교 운영위원회에 의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네,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볼게요. 자, 그럼 우리의 이런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이나 뉴미디어의 확산, 뉴미디어 이는 뭐 여러 새로운 전달 매체가 되겠죠. 뭐 가령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등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세계화, 그리고 국제화 등 사회 변화의 흐름에 따른 교육적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체제가 다양화되고 개방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이런 공교육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